네, 안녕하세요. 응용수학 특론 두 번째 챕터 무한급수 부분의 과제 풀이고요. 예제 풀이죠. 무한급수. 이번에 그래서 배운 거는 왜 이러지? 두 가지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배우는 거는 수열이라는 건 되게 AN으로 쓰긴 하는데, 뭐 얘는 이렇게 서로 이산화되어 있는 n들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함수는 연속적으로 있는 숫자 공간에서 다른 숫자 공간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관계식인데, 여기에서는 하나하나를 이산화되어 있는 값을 넣었을 때 거기에 나온 결과를 AN으로 삼는 게 수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얘는 이래서 라지 n을 쓰시든 아니면은 무한대를 쓰면은 무한으로 가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급수, 앞에 있는 수열은 시퀀스 라고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무한대까지 갔을 때를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한급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무한급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나,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다면 그 값은 얼마인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값이 얼마인가가 사실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값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뭐 우리가 수치 해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는 꼭 그 수열을 예쁘게 푸는 게, 급수를 예쁘게 풀어서 하는 게 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인지는 뭐 해보면 알겠지만 구할 수 있냐 없냐는 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의 문제. 그냥 이 급수 자체의 특성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중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자주 쓰는 게 테일러 급수고요. 특히 선박 해양공학에서는 이게 좀 분야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옛날에 우리 컴퓨터 안 좋았을 때 아니면 없었을 때 하던 게 그대로 넘어온 게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들이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려던 것도 있기 때문에 테일러 급수 전개를 많이 적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테일러 급수는 우리가 되게 이렇게 쓰죠. 여기 위쪽에 있어요, 사실. 얘는 0에서 무한대까지라고 본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죠.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a, n이 0이다. 좀 잘 보이게 검은색으로 할까요? 아닌데? 그냥 녹색도 잘 보일 걸로 믿고 그냥 하시죠. a가 만약에 0인 항을 우리가 직접 보자라고 하면은 n이 0이겠죠? n이 0일 때 a0는 보시면 첫 번째 항인데 n 팩토리얼이 0 팩토리얼, 그 다음에 f를 한 번도 미분을 안 했으니까 f 자체 함수예요. 그 다음에 0이고 n이 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0 팩토리얼 1이고 얘도 1이고 하니까 f0가 되죠. 지금 a가 0일 때로 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그러면 A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테일러 급수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 물건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테일러 급수를 만약에 어떤 사인 함수에 대해서 테일러 급수를 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테일러 급수 뭐 0차 항은 그냥 0이겠죠? 여기 우리 구한 것처럼.
그 다음엔 뭐가 되겠어요? f'0인데 뭐 사인 0에서 미분값은 1이잖아요. 그럼 x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가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2창 또 더해주고 3창 더해주고 하면은 얘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비슷하게 나와지거든요. 나와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a가 0일 때니까 여기 기준으로 우리가 테일러 흡수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a가 4파이다 라고 하면은 사인 함수가 두 번 주기를 간 여기겠죠? 그럼 4파이에서 저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 a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시프트를 했으니까 그런 함수 모양들이 테일러 급수의 전개에서 차수가 올라갈수록 얘랑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나는 사실 a가 0일 때 근처에 함수 sin x 아니면 그보다 복잡한 뭔가의 함수를 구하고 싶었는데 근사를 하고 싶었는데 테일러 급수를 통해서 그러면 a가 0일 때가 맞죠. 근데 아니, 나는 사실 구하고 싶은 게 저기 4파이일 때 위치에서의 근사값을 구하고 싶어. 근사한 함수를. 그러면은 a를 4파이로 놓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a 값을 얼마를 할지를 정하는데 특별히 a가 0일 때 그러니까 원점에서 테일러 급수 전개를 시작한 걸 우리가 맥클러린인가? 자, 이름이 외국 사람 이름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다 해놨죠? 맥클러린. 예, 맞네요. 그래서 맥클러린 급수라고 시리즈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지만 테일러 급수 중에 특별한 경우가 맥클러린 급수인데 맥클러린 급수는 뭐냐면은 원점 근처에서 원점부터 시작해서 함수를 근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x가 무한대로 가버렸어요. 사인 함수를 근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을 여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합쳐도 여기 근처는 잘 맞는데 저 멀리는 잘 안 맞겠죠. 단적인 예로 1차 함수만 가지고 피팅을 했다고 했을 때 사인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그림이 너무 개판이다. 정성껏 다시 그려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를 1차 함수만 가지고 피팅을 했다고 했을 때 여기 근처는 그래도 맞아요. 원점 근처는. 근데 멀리 떨어질수록 사인은 여기서 오는데 얘는 저 멀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막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에서 지금 A가 0일 때인데 A에서 멀어질수록 차수가 높아야 테일러 근사가 잘 맞는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주로 그런 얘기가 예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푸는 문제는 테일러 급수를 가지고 뭘 보여주라 라는 거면은 2ix 항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일러 이퀘이션을 설명을 해봐라 라는 보여라 라는 거예요. 오일러 포뮬러입니다. 이퀘이션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일러 이퀘이션은 저기 유체역학에서 하고 있는 점성 없을 때 운동량 보존식이고요. 오일러 포뮬라라는 건 우리가 전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에 i, x는 코사인 더하기 i 사인 x다 라는 거. 이게 이제 지수함수에서 여기에다가 허수 제곱을 해줬을 때 어떻게 되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식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공대고 뭐 선박의 항공학 하니까 2차 위방 형태로 나타나는 동력학 문제들이나 뭐 진동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근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얘를 풀면은 A가 아니지. 위에 AX 곱하기 2에 I, B, X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 어떻게 이해를 되냐면 2에 AX 괄호 열고 BX가 통째로 여기 X 자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많은
동력학 문제나 진동 문제 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잘 알려진 것 같이 A가 양수면은 얘가 발산을 할 거고, A가 0이면은 진동을 할 거고, A가 이 음수면은 X가 커질수록 얘가 작아지니까 함수가 뭔가 댐핑을 받아서 운동이 작아지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나오죠. 어쨌든 그걸 보여라 라는 건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 IX에 대해서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한 거가 코사인이랑 사인에 대해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한 거랑 서로 같다라고 보이면 되겠죠. 결국은 이걸 보이라는 거니까 얘에 대한 테일러 급수랑 얘에 대한 테일러 급수랑 얘에 대한 테일러 급수가 서로 계산했을 때 같다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A가 0일 때로 문제를 x는 0이라고 제가 문제를 잘못 썼네요. 아니다. 테일러 급수 시리즈 요거에서 x는 0이라고 써도 되죠, 문제에서. 여기선 a는 0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개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가 실제 테일러 급수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몇 차 한까지 계산을 했을 때 테일러 급수가 믿을만하냐, 믿고 쓸 수 있겠냐라는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문제로 들어와서 단순히 사인 함수에 대해서 2차 미분을 하면은 2차 한까지 1차 한까지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직선 하나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2차 함수까지 우리가 했다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오겠죠. 3차 함수까지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해서 한 첫 번째 반주기까지는 다항식이랑 비슷하게 전개가 맞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 벌어지죠, 값들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5차를 얼마 이하로 유지하고 싶은데, R로. 그럼 이 5차를 만족하는 X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걔보다 커지면은 여기 R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테일러 급수에서 요구되는 오차보다 큰 값으로 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sin x를 여러분들이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가지고 했는데 몇 차 항까지 했냐면은 3차 항까지 했어요. 왜냐면 테일러 급수 sin 함수를 테일러 급수 전개했을 때 얘가 홀수항에 대해서만 나오거든요. 짝수항은 코사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까지 했을 때 원래 뒤에는 이런 게 계속 붙어요. 5 팩토리얼 x 5제곱, 뭐 7 빼기 7 팩토리얼 x 7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x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우리가 나머지 항 Rn이라고 하는데 얘를 통째로 묶어서 얘가 그냥 막 쭉쭉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Rn이라는 게 이런 걸로 나올 거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근데 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여기에서 얘는 플러스고 뒤에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얘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x가 얼마보다 더 커진다면, 그러니까 원점에서 우리가 테일러 급수 전개를 했기 때문에 원점보다 더 얼마만큼 더 멀어진다면은 얘가 발산을 하는 영역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수렴을 하는 영역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수렴하는 영역의 한계는 여기 첫 번째 항에서 정해지겠다. 왜냐면 뒤에 이제 빼고 더하고 하기 때문에 얘네가 발산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도 없이 커질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렴한다고 해도 수렴하는 애가 얘보다는 커지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수렴의 한계값을 요걸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오차 한계가 이거니까 여기 그냥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테일러 급수에서 x가 0.514 미만일 때, 0.514면은 얼마쯤 되나요? 얘가 2분의 파이니까 얘가 한 1.7 정도 나오겠네요. 3.14니까 1.6 정도 나올 거면은 거기 한
반절도 안 되죠. 3분의 1 정도?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까지는 테일러 급수 전개를 3차 한까지만 해줘도 사인 함수랑 오차가 이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할 때 그냥 뭐 무턱대고 무한대 한까지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한다. 뭐 잘 맞고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계산이 자원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몇 차 한까지만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할지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정했을 때 에러가 어떤 범위 안에서 얼마만큼으로 얻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여기 예제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들은 그냥 보셨을 때 얘는 문제 수렴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고, 여기는 테일러 급수죠. 테일러 급수 전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fx 곱하기 gx라는 통째 하나의 함수를 테일러 급수에서도 각각 얘의 미분항들끼리 곱으로, 같은 차수의 미분항들 곱으로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준 거랑 같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